대한치매학협회라고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해서 120만 원씩 받고 감정사를 배출을 했어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5TV 1강에 전 세계에 치매한 감정사는 없다. 한 명도 없다. 어느 국가든 치매한 감정은 불가능하다. 라고 강의 유튜브에 올렸죠. 여기가 난리가 나버렸어. 자격증 갖고 와서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6강까지만 하고, 원래 20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6강까지 하고 이제 접었습니다. 접고 오늘 제가 한번 놀러 왔는데 재밌게 잘 노시는 분은 무슨 가져왔는데? 제가 그 책을 하나 냈어요. 치매암 속으로 그 책을 오늘 제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한 분한테만 드릴 겁니다. 오늘 잘 노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뭐 치매암에 대해서는 뭐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을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거짓말 없이 사실 그대로 알려드릴 거고 치매암이 이거다 저거다 끝까지 설명하려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렇게는 할 필요 없고 오늘 이제 지금 여기 놀 건데 어떻게 놀냐면 치매암은 재배 치매암이 있고 자연산 치매암이 있고 기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간계, 여기부터는 신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저기 저 멋진 선생님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다고 했는데 재배 치매암 오늘 빼겠습니다. 재배 치매암 빼고 자연산 치매암. 자연산 치매암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치매암 감정을 하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 방법이 있는데 6가지 방법을 국가에서 인증을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 사부님하고 제 사부님이 미스터 증탕칸이라 해서 전 세계 치매암의 1인자입니다. 그분 농장에 제가 거의 강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둘이 앉아서 감정을 한 결과 약 200에서 250년 정도 된 자연산 치매암의 끝 같다 라는 걸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깎아서 차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향도 피워 드릴 예정입니다. 천상향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준 향이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본초 과목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고대 의석에 치료로 나와 있어요. 치료. 향으로서 사람을 직접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현재 2022년도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어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절대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그냥 농부일 뿐이니까. 단지 베트남에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고 있다 라는 걸 제가 유튜브하고 제 블로그하고 책에다가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동의보감을 허준이가 동의보감 강해군 때 동의보감을 우리가 2022년도에 의학으로 얘를 뭐라고 그러죠? 전설의 고향. 그죠? 전설의 고향. 안 돼. 서울대 가서 동의보감 이야기하면 서울대 병원 가서 동의보감, 고려대 병원 가서 동의보감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싫어하죠.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그냥 20년만 잡을게요. 2042년도에 우리 후손들은 2022년도의 현대의학을 뭐라고 할까요? 전설의 고향. 그렇죠. 야, 옛날에 맹장을 2022년 맹장이 아프면 이거 쨌대. 어머나, 열고 잘랐단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점점 짧아질 거 아니에요. 2032년, 52년에는 2042년을 전설의 고향.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뭐였죠? 최첨단 의료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전에 중국의 여기 번초강모 시절 중약대사단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나오는 게 치명이죠. 또 하나 있죠. 꿀. 치명과 꿀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문을 탁 열었는데 돌덩이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야, 돌이다. 불을 대봤더니 꿀이었어요. 꿀과 치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동양의 치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치명, 자연산 치명은 멸종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정식으로 멸종 선언을 했고, 현재 재배 치명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권장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고무나무 농장들을 막 베기 시작해요. 지금 거기다 치명을 심어라. 그래서 이제 치명을 심은다고 국가의 지원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대강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석유 많은데. 이렇게. 이게 베트남입니다. 여기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가 이렇게 쭉 내려, 미얀마 이쪽에 쭉 내려 있고, 여기가 해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북극.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호치민, 요리 가면 다낭, 요리 가면 하노이, 요리 가면 나짱, 제 집이 있는 달라. 이렇게 있고. 비행기가 왜 이렇게 안 가죠?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더 빠르잖아요. 왜 돌아가요? 아시는 분? 비행기 길이 있어요. 네? 비행기가 그렇죠.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비행기 길은 뭘 기준으로 하죠? 육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대만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밤에 가면 좀 가면 또 홍콩이 이렇게 보이고. 왜? 혹시 사고 나면 빨리 공항으로 가라고 이렇게 길을 정해놨어요. 자, 다낭 다녀오신 분. 손을 높게 드셔야 돼요. 얼마짜리 갔다 오셨어요? 39만 9천 원? 59만 9천 원? 가이드들한테 팔려 갔다 오신 겁니다. 가이드들한테 팔려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내가 59만 9천 원 냈잖아요. 하나투어에 냈어요. 하나투어가 베트남에다 1원도 안 줍니다. 1원도 안 줘요. 여러분은 59만 9천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데리고 가서 치명환이라고 이런 거 막 알약 사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위 빵꾸라고 막 이런 거. 99% 송진. 치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옛날에 점성왕국, 여기가 교지왕국,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옛날 왕국 이름. 여기는 등륜이 왕국, 여기 삼불제, 도파, 발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라가 누구냐? 송나라입니다. 중국의 송나라는 뭐죠? 중국의 송나라. 특이점이 뭐죠? 송나라의 특이점. 자, 우리가 고려는 뭐였죠? 고려는 왕국이 아니었어요. 고려 황제국. 네, 고려는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문이 셌어요. 무가 셌어요. 네, 무가 셌어요. 칼싸움, 식감 싸움을 잘했어요. 그럼 중국은 모든 왕조가 뭐 했던 애들이죠? 칼싸움. 유일하게 송나라만이 문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명에 관련된 기록이 엄청나게 남아있던 때가 송나라 문화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치명 기록은 어느 때나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치명 기록 하나라. 중국이 막 생겨나면서부터 치명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송나라 문서에 엄청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송나라한테 얘들이 뭘 하죠? 조금 쌈 자른 놈한테 못 하면 뭐 갖다 주죠? 조금 네, 조금을 해.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줘야 안 때리지.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면 얘들이 조공을 하는데 1번 침략. 왜? 왜 침략이야? 또? 왜 또? 또? 아까 뭐 다낭 다녀오신 분들? 와서 해보세요. 그냥 막 아무 생각이 나봐. 지금 놀잖아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놀잖아요. 비싼 거니까. 네, 비싸다. 귀하니까 귀하다. 몸에 좋으니까. 안병통. 몸에 좋다. 네, 그치. 몸 어디 좋을까요? 역시 피를 밝혀주는 몸에 어디 보게 생각해요. 네. 자, 황제나 왕의 첫 번째 의무는 뭐죠? 건강 정력. 불로장생 수면. 불로장생. 네, 죽지 않는 거. 이세. 답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수면.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 제가 좀 비속어 요즘 뭐 대통령도 비속어 쓰는데 저도 좀 쓸게요. 왕이나 황제의 첫 번째 일은 떡을 잘 쳐야 됩니다. 떡을 잘 쳐야 돼요. 새끼를 많이 낳는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소리를 질러야 그러면 황제가 한 달을 28일로 봤을 때 황제가 몇 명의 여자하고 관계를 맺었을까요? 28명. 28명. 틀렸어요. 38명. 틀렸어요. 더 많다는 뜻인가 봐. 1년 내는가? 자, 여기가 1일, 2, 3, 4, 5, 6, 7, 8 이렇게 있잖아요. 날짜가. 연할 몇 명하고 잤을까요? 자, 지금 11월이죠. 11월. 기일을 택해가지고 이제 11월. 집중적으로 그래서 11월 1일 날 몇 명과 잤을까요? 30명. 38명의 공녀가 잡니다. 미쳤다. 이 38명의 공녀는 뭐죠? 전부 수천 년. 그 정도는 해야지. 네. 그 다음에 황제의 방에 들어갈 때 시로라기 하나 거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황제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 못 자죠. 잠을 자고 싶어도 이 38명의 공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기는 만약에 잉태를 해버리면 뭐가 되죠? 집안이 살잖아요. 집안이. 그러면 이 일제 36명과죠.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평균 몇 살 죽었죠? 그리고 이걸 해놓고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황제 폐하,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하려는 게 너는 놀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단약. 수은 중독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14, 15, 16일 연할만 자기 부인과 자는 날 1대1로.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늘어나요. 그 28일이 되면 또 38명이 들어와요. 황제 하시고 싶으신 분 우리 선생님 황제 하실래요? 그러면 이 황제는 발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발기가 안 됩니다. 안 되지 뗄 수가 없지. 그때 쓰는 게 친양. 그래서 친양이 꼬르 비아그라. 발기가 안 되게 되지. 그래서 침향의 첫 번째 효능은 향이 들어가거나 내가 직접 섭취를 했을 때 강제로 피를 돌려버립니다. 비아그라를 혹시 비아그라 남편 사주신 분 계세요? 비아그라를 먹으면 피를 강제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가 들어가면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과거에 이렇게 다 바쳤어요. 우리는 좁게요, 안 좁게요?
우리는 없어서 못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아프다. 그러면 중국의 황제들이 침양을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왕 중에 침양을 가장 많이 썼을 왕이 누굴까요? 빙고. 조선 왕조실록에 침양 이야기가 144번 나온다. 조선 왕조실록에 정확히 나와요. 근데 1위가 세종대왕이에요. 왜 그러죠? 애들이 제일 많죠. 네, 맞아요. 이게 28번 나옵니다. 네. 자, 2위를 예측해 보세요. 2위. 영조. 영조가 다 2위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영조는 아니에요. 영조는 순위에 못 들어가요. 2위. 연산군. 근데 세종은 애껴서 조금씩 약으로 먹었어요. 근데 연산군은 가라오케 아가씨들 궁으로 불렀잖아요. 예? 가라오케 아가씨들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불을 피웠어요, 집에. 그래놓고 흥청망청 놀았어요. 근데 연산군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마지막 몇 년을 개파 쳐버려서 그러지. 그러면 3위는 누굴 것 같아요? 또 진작해요. 3위. 광해군. 여기가 28번, 여기가 24번, 여기가 22번 이렇게 나와요. 세종, 조선 왕조 실록. 우리나라 침양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역사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죠? 신라. 신라 때는 쉽게 하면 장관급까지도 여성들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47대인가? 신라 47대 왕이 헌덕왕이라고 있어요. 헌덕왕이 어느 날 포고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골 밑에서 침양섬을 싹 잡아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어느 날 왕이 나갔는데 신하가 출근들을 안 한 거예요. 야, 이 새끼들 왜 출근을 안 했지? 알아봐. 그때 이 집에서 침양들 펴놓고 헬렐레 국녀 자기 식모들 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내 직계 가족이 아닌 놈이 있으면 다 죽여. 그 다음에 그러면 여성들은 뭘 했을까요? 침양을 가지고 피부. 제가 모기 물리면 농장에서 모기 물리면 원액을 바르거든요. 그럼 바른 순간 안 간지러워요. 진짜로. 근데 피부에는 제가 바르면 안 돼요. 여성들은 가마를 만들었어요. 예. 이 가마를 침양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덕왕이 다 버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삼국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우리나라의 침양 역사들이 쭉 있어요. 그럼 신라 때 침양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침양나무가 없는데. 중국? 중국도 저기 해남도 쪽에서만 조금 나오고 안 나와요. 베트남? 그때는 우리나라 신라가 베트남하고 교역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여기 아까 제가 지도 그리다 여기가 어디죠? 인도. 쭉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우리 돈 주러 온 친구 있죠? 그 위에 가면 누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동그란 나라. 페르시아. 이란. 이란 사람이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라에 10만 명 정도 살았어요. 신라 때 이란과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교역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왕자 하나가 형하고 싸우다가 왕자 하나는 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정도 나라예요. 얘들이 왕자가 도망을 갔어요. 중국을 도망가요. 여기 살았어요. 옛날에 왕자가 혼자 도망가면 요즘 뭐 스포츠카 타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일개 사단이 가겠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왕이 얘 죽여. 중국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야 신라야 니희들이 키워라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 삼국사기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경주 놀러 가면 돌 석상 있잖아요. 수염 이렇게 나. 그게 이제 우리하고 피가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러면 축구 선수 호나우두 아시죠 다? 네. 호나우두는 유럽이에요, 뭐예요? 머리가 까맣잖아요. 일단. 눈동자도 까맣잖아요. 테니스 선수 나달 머리가 까맣고 곱슬이 있고. 네. 뭐죠? 걔는 유럽 애들과 틀리잖아요. 걔들은. 이 페르시아가 유럽 남부 니스, 스페인 이쪽을 1000년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인 거죠. 섞인 거. 그래서 남부 니스에 프랑스 남부 니스에 가면 아가씨들이 키가 조그만해요. 머리가 까맣고 되게 이뻐요.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여자를 안 꼬셔요. 니스에 갔어. 그래야 뭐가 사이즈가 제가 체코 가서 여자를 한번 꼬셔보려고 했더니 여가 있더라고 얼굴이. 얼굴이 여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 얼굴이 여가 있으면 내 눈앞에 뭐가 있겠어요? 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근데 프랑스 남부나 스페인 남부 이쪽 가면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이 역사 공부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혼자들 하세요. 그래서 침양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자, 혹시 교회 다니시는 손 들어보세요. 교회. 저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네, 성당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침양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침양으로 염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네. 불교 손 들어보세요. 불교. 불교도 되고. 네, 불교. 한국은 아직까지는 한국은 불교가 그래도 좀 많아요. 자, 육법 공양을 순서대로 불러보세요. 자, 육법 공양 순서대로 부르라겠어요. 자, 1번이 뭐죠? 향. 2번이 뭐죠? 초. 등이라고 부르죠. 3번이 차예요. 4번이 꽃. 5번이 과일. 6번이 곡식, 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차는 향한테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향 중. 자, 여기 잠깐만. 세계 3대 향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 신향, 용연, 사양, 용연향. 이걸 세계 3대 향이라고 전 세계에서 다 규정을 해놨어요. 자, 사양은 뭐죠? 사양 노루 수컷이 가지고 있는 향낭이라고 따로 있어요. 암놈을 꼬시기 위해서 향을 냄새를 푹 풍기는 거. 네. 용연향은 향유고래. 고래는 고래 종류 중에서 3번째로 커요. 엄청 커요, 고래가. 그 고래는 뭘 제일 좋아하냐? 대왕 오징어를 좋아해요. 우리가 여기 슈퍼나 CU나 이런 데 세븐일레븐 가면 오징어 포 팔잖아요. 그 어디서 우리나라 오징어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오죠? 페루하고 칠리에서 옵니다. 그 오징어가 막 5m 그래요. 오징어 한 마리가. 살 두께가 이래요. 네. 그거를 그 나라 사람들 옛날에 안 먹었어요. 징그럽다고. 근데 그걸 전량 대한민국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태극기 차고 다니면 제가 항상 저는 모든 옷에 태극기가 달렸어요. 네. 애국이 오래 살려고 맥없이 이상해져요, 사람. 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한국이 또 뭐 BTS, 성민 막 이래가지고 나 BTS 나도 알아. 나도 알아는 텔레비전 봤잖아요. 나한테 물어봐요, 애국 애들이. BTS 아냐? 응, 알아. 걔들은 착각하는 거지. 내가 친한 줄 알아. 나도 텔레비전 몇 번 봤는데.
Do you know? 하면 Yes, I know.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자 이거는 동물이죠. 동물 향해서 쓰지 않습니다. 영현향도 동물 향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향만 씁니다. 그러니까 향 공양, 공양은 뭔 말이죠? 공양. 부처님께 성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중 침향이 으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차 하는 사람들은 향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로 꺾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디 참다이가. 그러면 육복 공양을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올리면 향은 센터. 항상 그 말은 뭐죠? 향은 정신이 정신. 자, 향을 왜 피우죠? 저기 아까 단양 또 39만 9천 원 다녀오셨는데 향을 왜 피우죠? 향을 왜 피워요?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틀렸습니다. 나쁜 향을 왜 피우죠?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려고요. 연결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불러오는 거죠. 귀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여기 20대는 없잖아요. 30대도 없고 50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가 항상 그러죠. 막동아 가서 대문 열어라. 그죠?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뭐 됐죠? 신문지를 딱 깔고 뭐 막대기 하나 갖다가 칼로 향을 친다고 향을 치죠. 네. 그래놓고 향을 피워야 3대 할아버지가 우리가 진주에 살다가 저기 어디 이사가 그래서 경주로.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늘 제사하려고 진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죠? 과학적보다는 정신적인 거예요. 자, 오늘 저를 아까 자꾸 보시니까 손을 여기 왜 다쳤어요? 저예요? 네. 아직도 손을 물어 뜯으세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열심히 장을 보고 김장을 하셨어요. 그럼 저녁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남편은 너 할 일 없이 천월 좀 하고 어깨 좀 주물르고 나 기운 없이 죽겠은 게 기. 내가 지나간 애기한테 아이 새끼야 몇 개 생겼네. 그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해? 어쩌 애기 기죽이요. 우리 애기는 어쩌 기죽이요. 근데 잘 키운 딸이 18살인데 집으로 안 들어와 버렸어. 엄마가 뭐라고 하죠? 기가 차네. 기가 막혀.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냐? 기가 막혀. 그 길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길은. 요즘에는 이제 뭐 해서 뭐 이렇게 한 뭐 색깔이 뭐 어떻게 되느니 어쩌니 이거는 인간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기분이. 내가 방금 말했죠. 내 기분. 그 기가 이 기예요. 향기. 기가 그 이 기예요.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기를.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시각처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향을 피워드리면 그 중간 빼먹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오늘 며칠이에요?
예, 그냥 기다하고 제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54,850km. 지구 한 바퀴가 얼마죠? 진주분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십니다. 45,000km가 지구 한 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한 바퀴 넘어버렸죠. 뭘로? 바이크로. 제가 딱 외모 보면 오토바이 폭주죠. 바이크로 뭐 때문에? 치명 차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치명, 이 비싼 치명들, 이 귀한 치명들 이제 좀 이따 뭐 향도 맡고 공짜로 드시고 이럴 건데 그럼 저한테는 뭘 해주실 거예요? 열심히 불러드리고 네? 박수 정도로는 안 돼. 이따 끝나고 전부 핸드폰 열어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젊어요 강사가. 근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젊은 놈이 됐네. 그럼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다 심각한 표정을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젊은 남녀들은 일단 잠을 자보고 첫날 만나면 일단 모텔로 가서 잠을 자보고 사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그 강사가 그러는데 세상이 망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 핸드폰 번호는 010. 거기 많은 여학생들이 왔었거든. 최근에 받은 그런 게 최고였어요, 그 친구가. 언제 한번 진주로 데려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피워드릴 향은 300년 된 200에서 25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 자연산 치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와서 팔면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을까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죠? 그 나무 재질은 뭡니까? 치명나무입니다. 치명. 네, 영어로는 아킬라리아. 예.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죠? 아까 뭐라고 했죠? 자연산 치명은 멸종됐다. 근데 이게 제 손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차저로 다니셨어요? 바이크 타고 아까 바이크를 탄다고 그랬죠? 그러면 베트남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끝에서 요 끝에가 1850km입니다. 직선거리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13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2850km입니다. 그러면 자연산 치명은 옛날에 베트남은 공산국가예요. 그럼 땅이 누구 거죠? 국가 거예요. 그러면 일반 농사를 짓거나 임업을 하거나 뭐 하는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땅을 임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땅으로 정부로 또 50년씩. 그래갖고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50년 연장.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치명나무를 자연산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가 너 이거 발견했네. 산삼을 발견한 거 예를 들어서 막 이장한테 뛰어가서 너 발견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죠? 국가죠. 그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산당이 총탁 메고 와가지고 너 고생했다 나 2만 원. 준단 말이야. 가. 그러면 내가 뭔 짓을 했지? 후회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놈은 뭐예요? 이제 이장은 요놈 갖고 배야 여기 좋은 거 있습니다. 그놈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산 치명이 발견되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해외 반출 금지령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잘라졌냐?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저기 지금 이제 핸드폰 하신 분. 네. 예. 그 시어머니 왼손 여기 뭐가 있었죠?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옛날에 그 지도했던 잘 시어머니. 기억이 안 납니다. 반지. 금가락지, 아 어머니. 옷가락지. 예, 예. 왜 있죠? 이거 왜 가지고 있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왜 가지고 있었죠? 그냥 가지고 있었나요? 집이 내일 뭐 쌀도 없는데 요거라도 좀 팔아서 밥이라도 해주지. 안 빼잖아요. 더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 집안의 애경사, 초상 칠 때 빼거나 큰아들 장가갈 때 빼거나 그때 뺐죠. 이건 뭐죠? 집안의 비상. 네. 그런데 여기 고산벽이 베트남이 제일 높은 산이 3,143m입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제가 그 인증사 찍고 있고 그럽니다. 2,000m 넘는 산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눈도 엄청 옵니다. 베트남 맨날 바나나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발 3,143m 산에서 바닷가 낮장이 1m일 거 아니에요. 해발 1m. 여기에 총 56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조금 내려오면 머리 모양이 바뀌고 조금 내려오면 옷 모양이 바뀌고 조금 내려오면 이제 다 틀려요. 민족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네, 지금도. 근데 이 사람네들이 집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돌이라고 칩시다. 갑돌이 엄마가 가지고 있어. 갑돌이가 장가를 가야 돼. 베트남은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 거기 심지어 거기 여자들은 생리대도 안 써요.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생리대도 못 쓰고 있고 3살, 4살짜리 애들은 하의가 없어요. 신발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 대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되지. 그러면 얘들은 불악 단위로 산단 말이죠. 불악 단위로 이렇게.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촌장. 여기도 촌장.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전화를 합니다. 미스터 김 어디 있어? 접니다. 미스터 김. 난 탈라신데 여가 있는데 전화 온다 여기에. 갑돌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갑돌이 엄마가 너 좀 보자간다. 그럼 뭔 뜻이겠어요? 치매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산사태 안 나고 비 많이 안 오면 한 일주일 걸릴 거야. 그리고 바이크에 시동을 겁니다. 그 바이크 트렁크에다는 뭘 넣죠? 고추장. 고추장 한 통을 넣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산길을 갑니다. 여기 산에 여기 가서 여관은 없습니다. 여인숙 다 가보셨잖아요. 어린 젊었을 때 남자친구랑 다 가보셨잖아요. 비계에 보면은 막 안 빨아가지고 비계에 기름이 뚝뚝 끼어 있고 그런 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자고 밥은 어쩌겠어요. 눈 딱 감고 생키는 거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생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싸진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데다 싸져요. 이렇게. 그러면 제 유튜브 보시면 여기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빨간 배낭이 있어요. 제가 15년째 지금 메고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15년째 메고 있어요. 색도 다 바래버리고. 그거에 안에가 달러가 잔뜩 들어있어요. 베트남 애들이 설마 저런 가방 속에 돈이 있으랴.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원하는 대로 플러스 10%를 더 줍니다.
다음을 위해서.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죠? 다시 일주일을 여러분 추접실 이렇게 막대기 하나 싣고 다시 내려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14일 걸렸어요. 근데 이제 재수 없으면 산사태 나불고 제가 도로를 쭉 가고 있는데 물소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물소들. 물소 알죠? 2만 원을 애들이 도로가 따뜻하니까 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거 받아보면 난 죽어버리니까. 그럼 오토바이를 세워서 반대로 딱 돌린다. 시동 딱 걸어놓고 100m 떨어진다. 또 이제 앉아서 담배 펴요. 끝까지.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보자. 가요 애들. 그걸 다 질리면. 가면 가죠. 그 다음에 오후 5시가 딱 넘으면 저는 바이크가 무조건 수도입니다. 이 도로 양 옆엔 다 정글입니다. 어디서 동물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스톱을 해요. 5시부터 동물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크를 타고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한 가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돌은 아니고요. 제일 무서운 너무 티 너무 닭과 뺑아리. 제가 지금 시속 120km 달리고 있는데 엄마 닭과 뺑아리들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 브레이크 때리면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런 내용이 제 유튜브에 다 촬영되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뺑아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손에 넣습니다. 손에 넣고 이게 공항에 나올 때 베트남 공항에서 나오다 걸리면 뺏기죠. 근데 저는 23년 살았다 했죠. 베트남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돈 주면 오케이. 인천공항은 세반들이 뭐 저 새끼는 막대기를 갖고 온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걸 팔면 뭐가 되죠? 불법이. 그럴 거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안 팔잖아요. 뭐 깎아서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보통 침향은 전 세계 모든 물질 중에 유일하게 공시 가격이 없는 물질입니다. 가격이 없어요. 그러나 베트남 시장, 번거지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면 약 3억 정도. 그럼 제가 오늘 깎아버리면 제가 얼마 손해보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100원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1000원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왜? 가격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이 곧 죽어? 그럼 또 제가 착한 마음이 발동이 돼서 먹어보시오. 줘볼 수도 있어요. 그게 침향이에요. 그러면 왜 스님들은 침향 108염주로 침향으로 108염주를 만들고 합장주로 왜 만들죠? 무엇으로? 패션? 이게 패션일까요? 역사요. 과거의 스님들은 침향으로 구해서 과거에는 재배산이 없었으니까 다 자연산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중생을 구하러 나가서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갑돌이가 갑자기 경기를 하네. 그러면 하나를 빼서 나무로 뽀개서 차를 전다법으로 달여서 얘한테 먹이는 거야. 어느 마을을 갔는데 할머니가 곧 죽으려고 또 까까까까 또 먹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침향으로 108염주를 만들었어요. 왜 108이죠? 108번. 이게 108 번뇌인데 그 108 왜 109도 아니고 107도 아니고 왜 108이냐는 거지.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왜 108이냐면은 요거 6건 안이빗을 신이가 육경이라고 있어요. 대상. 그렇게 하면 6 곱하기 5는 12거든요. 네. 아, 저 66은 36이에요. 그 세상을 왜 이렇게 36의 복잡하게 전생 해서 내생의 번뇌를 108 번뇌라고 해요. 그러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다이가. 근데 저 베트남 말 같지 않나? 사다이가.
사람 몸에는 108개의 급소가 있어요. 아니 한의사 그래야지 원장님 말 열으면 루트 가로 열고 이러고 나오면 머리가 겁나요. 인간의 몸에는 108개의 급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치명은 혹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생활로 돌아갈게요.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자, 내가 예를 절에 다녀. 이걸 하나 사고 싶어. 그래서 어딜 갔어. 뭐 부산에 어디 대구 어디 인사동 갔어. 이게 하나 있어요. 탁 터져. 그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죠? 99.9% 코로가 나. 그때 주인은 보고 있죠. 아, 처보가 왔구나. 분택이 씌워야지. 침향은 자연 상태에서 향이 나지 않습니다. 36도 이상의 열을 받아야만 향이 산출됩니다. 쉽게 하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발향이 된다. 근데 36도씨에서 나는 발향은 인간의 코로 거의 못 맞습니다. 아무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 36도부터 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공부는 못했어도 퀘스천이 많은 또 인간이에요. 왜 36도요? 누가 그랬어? 37도면 안 되나? 이렇게 따지고 달아난단 말이죠. 36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것까지는 어떻게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36도부터 향이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사러 가셔서 코에 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럼 주인이 야 따블로 불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침향을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침향 가게를 갔는데 어떤 애가 어이구 어서오세요 사모님 뭐 어이구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 젊었을 때 이뻤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맡아만 보세요. 그리고 거기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낭공항 가면요. 아까 39만 9천 원. 다낭공항 가면 이거 팔아요. 많이 팔아요. 거기 전부 향이 나요. 그럼 향을 어떻게 하냐? 향을 어떻게 입힐 거 아니에요? 시루 쪄봤죠? 내가 떡 만들어봤죠? 네. 여기다가 싸구려 기름을 여기 물 채우고 싸구려 기름을 부어놓고 여기다가 이 알갱이를 잔뜩 놔두고 불을 지르면 올라가서 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향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노승들, 대한민국의 큰 스님들이 향이 나게 어떻게 좀 만들어 와봐라 이놈아.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현재 향이 나요. 이건 제가 차고 다니는 겁니다. 상당히 비싸 보이죠? 비쌉니다. 그 향이 나니까는. 네, 원가가 한 3,000원. 향이 그런데 나니까 비싸지. 근데 지금 1억을 줘도 안 팝니다. 왜? 향을 어떻게 입히냐? 침향 원액을 매일 아침에 침향 원액을 손바닥에 조금 묻혀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오늘 또 닭하고 뿅아리가 안 지나가게 잘 좀 사고 안 나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해서 100일을 입힙니다. 우리가 옛날에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있죠? 정한수. 베트남은 눈 딱 뜨면 침향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다음에 또 그 다낭에 또 30 얼마짜리 가시게 되면 시내에 차들이 다닐 거예요. 차 번호판 위에를 천천히 봐보세요. 파이프가 하나하나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거기에 매일 아침 시동 걸어놓고 향을 피워요. 오늘 또 뿅아리가 안 지나가게 잘 해주세요. 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침향이에요. 그러면 네, 선향 혹시 침향 선향을 한 번이라도 사서 피워보신 분, 향 이렇게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아니 그 얼마 안 비싼데 돈이 없으세요? 어이 그한 15만 원이면 사는데 50개짜리 가짜 침향. 침향은 자 모든 나무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 몸에. 그래서 소나무를
상체를 탁 내면 뭐가 나오죠? 송진. 편백나무도 오일을 짜잖아요. 모든 나무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죠. 질 보호하는. 그러면 침향나무도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맞잖아요. 불행하게 침향나무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저기 저 아까부터 지금 상당한 매서운 눈초리 쳐다보고 계시는데 침향이 뭐죠? 뭐요? 저 침향이 어디 있어요? 요거요? 요거는 침향나무 조각. 침향나무로 만든 합장주 혹은 팔찌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그죠? 네. 침향나무로 만든 목걸이. 이렇게 불러요. 침향은 수지. 그래서 침향은 액체예요. 나무 속에 침착되어 있는 수지. 나무 숫자에 기름지자를 써서 수지. 기름을 침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침향이 이쁘네.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 속에 기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짜내는 걸 침향 오일 또는 침향 원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향은 액체입니다. 액체. 그러면 우리가 선향, 줄 선자를 써서 선향.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 요걸 선향이라고 그러는데 선향을 만드는 방법. 그러면 침향나무. 송나라 때 침향나무를 만역으로 베었으나 그 중에 침향이 들어있는 건 한두 그루에 불과하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 침향 가만히 놔두면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 목질이 연하고 색이 예뻐 떡시루 만드는데 참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에 잘 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송나라 문서에. 그러면 이게 침향나무인데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침향은 나이테가 없어요. 아까 감정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이테가 없으니까 감정이 안 돼요. 그러면 나무인데 나이테가 없다고요? 예, 전 세계에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침향나무예요. 그러면 이 침향나무에 이걸 잘랐는데 침향이 없어. 그럼 떡시루나 만들어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 좀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PP라고 부를게요. PP라는 박테리아에 반드시 감염이 되어야만 기름이 생기더라. 를 1994년도에 밝혀낸 거예요.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이것을 만든 박테리아를 배양시켜서 만든 것을 배양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배양균을 나무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뽕 뚫어서 집어넣으니까 침향이 생기더라. 그래서 요 침향 있는 부분만 도려내서 상품으로 쓰고 나머지 나무는 버립니다. 농장에서 모기불도 떼고 삼겹살 구울 때도 좀 써먹고 그리고 요것만 사가는 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걸 사다 뭘 만드냐? 아까 한 분이 사셨던 선향을 만듭니다. 이 선향을 사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나무를 태우는 거죠. 그러면 향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 조각들을 이런 전기로에다 집어넣고 소주 만드는 걸 수증기 추출법식으로 해서 나무 찌꺼기에는 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말려서 나머지와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루를 분말을 만들어서 선향을 만들어요.
선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화학용 접착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리시트리 파우더를 써야 되는데 그게 비싸요. 그래서 막 뭐 때려 넣어요. 그래서 가게 나와요. 우리나라 그 인터넷이나 이런 뭐 보면 뭐 가늘수록 좋다 뭐 지랄들 떨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선양은 베트남 우리나라 선양은 이렇게 생겼죠. 베트남 선양은 이렇게 생겨갔는데 이 속에가 대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대나무 심이 들어 있어요. 가난하게. 왜? 선양은 실내용이 아니고 실외용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아무 데나 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이 틀려요. 모양 자체가. 우리 거 선양을 땅에 꼽으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선양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삭제를 할까? 선양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보면 뭐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치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치명 담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데는 이제 그만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그 뿌리는 뭐 가치가 없어요. 고등학교에 나오셨어요? 나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에 나오셨어요? 진주요? 네. 네. 오 어떡해. 진주에 당연히 연구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한국, 여기는 이제 동남아. 자, 우리가 뿌리가 1m면 동남아는 몇 m죠? 아, 그렇겠지. 질문하셨으면 대답을 하세요. 5m에서 10m. 네, 맞아. 30cm. 30. 왜 그러죠? 글쎄요. 땅이 비옥하니까 뿌리는 뿌리를 막 깊게 내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무는 뭘 먹고 살죠? 강수량이 어디가 많죠?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우유를 커버려요. 네. 그러죠? 여기 이제 제가 과학적인 뭐 자연과학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네. 나무는 물을 먹고 사는 동남아는 태풍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필리핀 빼고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도 저 인사동에 장사하는 놈 죽는데. 아까 우리가 치명 나무에 박아서 배양대로 키우면 치명이 잘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는 안 가죠. 이렇게 가도 옆에 질도 좀 삐뚤어지고 열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치명이 다 생기고 남은 치명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탁 잘라서 갖고 와요. 삐뚤어져 있어. 그렇지. 자연사입니다. 3천만 원 주세요. 지는 15만 원에 사가지고. 삐뚤어졌다고. 더 심한 이야기 할까요? 신랑 혹시 또 집에 치명 하나 사다 놓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네. 자연산 치명을 한국에서 구경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거 처음 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부 집에서 치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그 책이나 블로그에 뭐라고 쓰냐, 인사동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우리나라에 치명을 파는 사람들은 치명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치명단위는 뭐죠? 직업이 농부. 그 사람들은 장사꾼. 그죠? 네. 그럼 나는 나무를 키우는 놈이고, 얘들은 키워놓은 나무를 받아서 파는 애들. 그러면 100원에 사서 10,000원 정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100원 받아서 10,000원 벌면 잘한 거죠. 근데 요 놈을 1,000,000원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뭐죠? 사기. 그 다음에 치명은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에 들어갑니다. 재배 치명도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을 거래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유엔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베트남에서 제 다른 나라로 가려면 국제 서류가 8개가 붙어야 돼요. 뭐 이 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겠죠? 복잡하고. 또 서류가 이것만 55일 걸려요. 오늘 요놈 갖고 오고 내일 요놈 갖고 오면 어제 받았으니 게 똑같잖아. 너 새로 받아야 돼. 건당.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장사들 많잖아요. 걔네들이 한 100개 갖고 왔고 인사동 가요. 요거 하나에 7만 원씩만 주세요. 그러면 장사하는 자식 3만 원. 그렇게 해서 막. 그럼 여기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서류가 없죠. 응? 여기 토끼예요? 자, 여기 밑에 CU를 갔어요. CU. CU를 갔어. 지금 열몇 분 계시고, 아유 날도 덥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내가 다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갔어. 그럼 누가 봐도 있고 메로나도 있고 수박과 조수박 다 보라볼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스크림 하나가 아무 브랜드가 없는 거야. 그거 사올래 안 사올래? 안 사오죠. 그러면 하찮은 아이스크림도 딱 하면 거기가 뭐라고 써졌어요? 어느 회사가 몇 프로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허가 다 받았고 그래도 문제 있으면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자고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잖아요. 근데 인사동 가면 이거 아무 흔적이 없네. 족보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 가서 어휴 그래요 이거 치면 어머나 사와요. 그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브랜드 없는 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이테스 오늘 오신 것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CITES 사이테스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 거래 허가증. 근데 인사동 갔어. 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주인이 막 좋다고 그래. 어유 좋네요. 사이테스 혹시 받으셨어요? 그럼 주인이 사이테스가 뭔지 몰라. 그럼 뭐죠? 밀수품. 밀수품은 산 사람도 50% 걸려요. 제가 전화하면 걸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 탈세죠. 그렇게 하면 100% 탈세가 되는 거예요. 피토스, CO 8개가 붙어요. 그렇게 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는데 인천공항의 세금은 제로예요. FTA에 들어가는 품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이 보이죠? 네, 올리브 오일. 베트남에 올리브가 안 나요. 그러면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는 소리죠. 뭐죠? 꿀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먹을 시간이 돼서 내가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베트남 말도 잘 써요. 천연 꿀. 파카. 파카잖아요. 파카. 파카. 베트남식으로 말하면 파카. 멋엉 파카. 파카꽃 꿀이. 자, 베트남은 양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좀 묻어. 것 같은데요. 꿀은 손가락에 묻은 거 빠는 게 제일 맛있어요. 양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아요. 1년 내에 꽃이 아니, 피어요. 1년 내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제일 많은 꿀이 목청. 여기 아마 전번에 참석하신 분은 한두 잔 드셨을 거예요. 네, 목청. 나무에다가 벌들이 집을 쳐요. 엄청 큰 걸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죠. 벌집을 벌들이 뒤지게 고생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인간이 가서 그냥 칼로 정글도로 쫙 따라가 가버리니까. 근데 박하꽃이 3개월 정도 펴요.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그때 벌이 나가서 먹고 오면 이 색이 나와요. 이쁘죠? 근데 FTA 원장님, 네. FTA가 뭐죠?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뭐지? 프리 트레이드 뭐 그죠? 이렇게 인정하기 우리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세금을 매기지 말자. 그런데 꿀은 250%의 세금 때려버려요. 대한민국 앞으로 10년 안에 꿀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그나마 남아있는 양봉업자를 살리자. 나중에 세금 때려버려요. 세계에서 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뭐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꿀을 수출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먹지 말아야지. 설탕.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꿀은 무지하게 달죠. 네. 베트남 천연 꿀들은 그닥지 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찰지죠. 꿀들이. 네. 그래서 제가 꿀에다가 침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향꿀이 돼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종대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꿀은 실은 없어요. 침향을 때리는 꿀은 네. 저만 먹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만 떠들고, 근데 수시로 언제든지 집에 가시고 싶은 분 가시고, 저는 뭐 어차피 저는 집이 천안이기 때문에 여기 자야 돼요. 여기 자야 되니까 저는 놀아야 돼요. 그다음에 내일 부산 시향이 제가 오후 2시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시고 싶은 분은 가시고, 빨리 가실 분들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이 비싼 꿀이라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덜 나게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들 가시고, 이 비싼 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덜 깎게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가세요. 예? 꿀까지 먹고. 밤 12시까지. 선생님, 사모님 좀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그 핸드폰 혹시 저 아저씨가 빨리 오라고 그 문자 하는 거 질문 아니었어요? 손을 드는데 질문 선생님, 받아요. 그 질문 있단 네, 하세요. 그래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 그 뭐 침양나무를 갖다가 한국에는 바다에 이렇게 뭐 이래 수장을 해가지고 오래도록 놔둔다는데 예, 제가 3일 전에 목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제 블로그를 안 보셨다는 거예요. 몰라요. 예. 당연히 안 봤죠. 선생님 이름부터 모르는. 예, 매향. 예, 그걸 매향이라고 하나요? 무들 맺자. 파무들 매자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실존되어 있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매향 B, 네네. 매향 암각. 암각은 뭔 뜻이죠? 바위에다 배씨를 파놨다 소리예요. 이렇게 돼 있고, 매향 B가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네. 이건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매향 B는 여기서 가깝습니다. 사천에 있습니다. 정각을 맞추게 골프장 입구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한국 와가지고 차를 몰고 6박 7일 동안 전국의 매향을 찾아서 전국을 제가 돌아다닙니다. 전라남도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몇몇 그 우리나라 고고학하는 그 박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아유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완도를 혹시 놀러 가실 일이 있으시면, 완도는 전복 많잖아요. 그 완도에 가시면 수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수효사.
조계종 말사예요. 조계사 말사인데 비구니 스님이세요. 꼽추 스님이신데 조그만해요 절이. 근데 여기에 향기 나는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예. 수효사.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진도에서 김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김 양식으로 나무를 때려 박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 배에다가 포크레인을 싣고 뻘을 걷어낸단 말이죠. 그걸 하다가 탁 걸린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뻗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명 발견했다 이게 된 거예요. 하고 완독을 하고 진독을 하고 싹이 붙은 거예요. 왜 그냥 이 캔놈이 지분 안 두고 이 포크레인 운전사가 지분 안 두고 캔 것은 진도야. 쌈이는 거야 군끼리. 근데 결국 완도가 이겼어요. 이리로 갖고 왔어. 하고 그놈아가 절이 커내지고. 이 스님한테 준 거예요. 나무가 좋은 거 같으니 이 침향 같으니 부처님을 팝시다. 하고 부처님을 팠어요. 크기도 한 요만해요. 이렇게 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것을 밖에다 이렇게 유리가루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수요사 주지 스님이 그래. 어떻게 하고 저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가요 여기를. 가서 감정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저는 가기 전부터 이미 아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스님을 너무 또 비구니 스님이 너무 실망을 시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자한테 무지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때 뭐 군수도 와 있고 뭐 겁나 와 있더라 사람들이. 이거 말을 안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합니다. 자 이거는 농나무입니다. 그래서 농나무가 무슨 향이죠? 남냄새. 공부들 좀 하세요. 자, 우리가 목이 물리면 뭐 바르죠? 네, 물파스의 향이 농나무예요. 농나무는 우리나라 남해안,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나무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왜 침향이라고 과거에 불렀냐? 물에 가라앉아 있었어. 과거에 우리나라는 불악 단위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불악 단위로 살다 보면 농한기가 다가오면 이렇게 불악 단위로 사는데 항상 그 센터에는 절이 있었어요. 절들이 있었고 이 절의 주지 스님을 필두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면 농한기 때 내년에 농사가 잘 되고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농나무를 베어다가 바다가 들어오는 뻘과 강이 만나는 이 뻘 지점에다가 이걸 파묻어요. 파묻으면서 마을의 안녕과 저기를 하는데 그때 최진사가 쌀을 10가마 내놓고 뭐 갑순이 엄마가 열무김치를 담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울이니까 열무김치를 뭐 잔치를 해요. 비슷하게 행사를 이것을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비석이나 좀 잘 사는 동네는 비석을 내놨어요. 여기에 침향낭인과 어디 절 주지스님이 몇 월 며칠 어쩌고 최진사가 쌀 몇 가마 내놓고 쭉 해서 기원했다. 근데 못 사는 동네는 비석 만들 돈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또 글씨를 판 거예요. 근데 영암에 가면, 영암 아시죠? 전라도 영암에 가면 그게 이제 국가 보물인데 잘 해놨어요. 그 산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바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파놨어요. 요 위에다 이렇게 바위가 좀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글씨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해독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국가 유물로. 근데 어느 날 이 바위가 굴러 떨어진 거야. 여기가 또 쬐까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여기 바위가 이렇게 딱 걸쳐져 버렸네.
그래갖고 이게 몇백 년을 보존해요. 가면 글씨가 선명한 데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국가보물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이 스님은 수요사 스님은 그것을 내가 침향이라는 판정을 해줘갖고 국가 뭘로 받아서 예산을 좀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실물은 의미가 없어요.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데 실물은 의미가 없어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없는 실물을 인정을 못 해줘요. 근데 불행하게 나무도 침향나무는 아니에요. 농나무, 흔한 농나무.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면 침향이 그 사람들은 써본 적도 없어요. 왜? 왕과 황제가 아닌 사람이 쓰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목을 참수형에 취해서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 그럼 뭐냐? 황제나 왕이 쓰는 물건이니 우리는 못 쓰더라도 우리 후손이라도 천년 후에 여보의 침향으로 좀 바뀌어라. 왜? 침자가 잠길 침자란 말이에요. 물에 가라앉는다. 그 물에다 버려다 오래 놔두면 무거워져서 꺼내서 물에 담그면 폭 깔아지니까 좀 비슷해지라고. 파묻을 때 이 사람들은 침향으로 안 변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원이야, 기원. 내 마음. 그걸 매향이라고 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또, 예, 또 말. 우리 침향단 이런 데 다 침향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뭐 하이 선생님도 더 잘 알겠지만은 거기 있는 향들은 그러면 진짜 베개 맞습니까? 요즘 공진단 만들 때도 그 뭐 사향 이런 거는 비싸서 그리고 뭐 수입이 잘 안 돼서 침향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하는데. 아킬라리아는 침향, 그거는 종. 그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요. 럭스버그 뭐 이거 발견한 사람. 이 침향 나무가 24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 어려운 질문 하시니까 내가 이제 또 이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킬라리아 아갈로차, 아킬라리아 말라센시스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줘요. 식품과 약재로.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유엔 아니. 아니에요. 메이저 제약사. 내가 식약처 가면 공무원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사전에 예약하고 와요. 강동제약 회장이 저 가면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주겠다. 아이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늦지 않는 곳으로. 어이 회장님 가서 어이 그 이번에 요것을 조금 어쩌고 해야 쓰겠는데 어이 길목장 내일 시간 돼? 운동 한번 가세요? 돼요. 내가 가서 선생님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고 학술적으로 시끄럽어요. 쫓아오래 나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근데 아킬라리아 아갈로차는 아킬라리아 크라스나다하고 똑같다라고 베트남 법에 나와있어요. 이것도 인정을 안 하게. 우리나라 침향 생산국이 아니에요? 아니죠. 베트남은 생산국이에요. 생산국 법을 사다 쓰는 나라가 우리 싫어 이라고 있어요. 왜? 메이저 제약사들 눈치 보느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마트라섬, 본섬, 보르네오 섬 들어봤죠? 네. 보르네오. 몇 개 나라가 있죠 거기에? 2개인가 3개. 공부들 좀 하세요. 요만큼은 말레이시아, 네. 인도네시아. 네. 여기가 뭐가 또 하나 있는데? 브루나이인가? 그렇죠. 브루나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브루네이고. 네. 오, 교수님 한 건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이 생긴 오. 제가 일주일간 놀고 왔습니다. 와. 왕 전용 골프장도 있습니다. 4시 안에 무조건 골프가 끝나야 돼요 일반인. 왜? 5시부터 왕이 와서 불 켜놓고 혼자 쳐요. 여기가 아까 삼불제. 여기가 뭐라고요? 수마트라섬. 수마트라섬이 어느 나라죠?
인도네시아. 예. 아따 쓰나미 와갖고 35만 명 죽었는데 네.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는 본섬 여기가 발리잖아요. 그죠? 네. 발리 갔다 오신 분? 네. 거기는 한 55만 원. 스마트라면 얼마? 여기가 도파 왕국, 여기가 발리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송나라 문서에 이 세 나라는 더 이상 침향을 조공을 안 해도 돼. 비든 데가 심하고 약재가 없어, 약 기운이 없어. 갖고 오지 말고 너희는 물고기나 보내. 어이구. 그래서 유엔에서 5대5로 갈려요. 이 세 나라는 침향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아킬라리아가 침향 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나무는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고니, 스타일러스, 어쩌고저쩌고 나무 종 자체가 틀려요. 베트남은 이 나라들의 침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나 뭘로 쓰는 90%가 이거예요. 왜? 싸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고 동의대 김인락 교수님이 혼자 총대를 메고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계세요. 근데 침향 공진당은 또 누가 만들죠?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베트남 거하고 같은 재배지만 베트남 거하고 10배 이상 차이. 타산이 안 나죠. 그래서 나는 뭔 말 안 했어요. 나는 절대. 송나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송나라가. 또 우리가 중국 가면 공진단을 많이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도 그러면 저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중국은 야 오늘 이 향평 지역 한번 하고 해요. 지역 한번 하고 아,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 여기까지만 대답하고 질문이 뭐였죠? 중국. 공진단은 어떤 거? 아 제가 사온 적이 있거든요. 해남도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지도가? 여기 하노이고 베트남 하노이. 여기 해남도예요. 침향이 이렇게 나와요. 해남도 쪽. 그러면 혹시 침향 인터넷 보거나 어찌거나 하신 분들이 인사동이나 이런 애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게 뭐냐면 토침향. 토침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침향은 자연산이다. 그렇게 하면서 팝니다. 그럼 가격을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선생님 그거 얼마예요? 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공개를 안 해요 가격을. 해남 이것도 송나라 황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황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 해남도에서 나오는 모든 침향을 토침향이라고 불러라. 흑토자가 아니에요. 땅에서 캐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 공진단 만드는 메이저 제약 회사가 홈쇼핑에서 땅에서 자기들이 현지 가서 찍어갖고 왔다고 땅을 막 파갖고 침향을 했잖아요. 그럼 팠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뭐예요? 칩을 캐네. 침향은 나무인데, 여가 침향이 있는데, 왜 칩을 캐지? 제가 답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될게요. 그 친구 누군가 그만해라. 왜? 걔의 친구를 내가 잘 알아. 그만해. 1,000억 넘게 벌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애예요. 지명 공진단. 그만해라 자스가. 요즘에 딴 거 하고 있더만. 왜 칩을 캐고 자빠졌냐. 네, 그랬죠. 그래서 자연산 침향은 딱딱합니다. 자, 종지에다가 기름을 넣고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100년을 놔두면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예.
경화가 얼만큼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칼로 잘 깎아질까요? 안 깎아질까요? 잘 안 깎아지겠죠. 예, 오래돼서. 맞아볼래? 만지나 봅시다. 아니, 맞아. 이거 만져갖고는 잘 몰라요. 충격을. 맞아야. 아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패가 있습니다. 예, 침향은 도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없어서 만드는 거. 내가 선구자다 보니까 도구가 없어요. 이 차는 돈만 주면 다 있잖아요. 응? 차 따위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침향은 도구도 없어.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머릿속에 설계도 그래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피곤해. 그래서 엄청 피곤해. 그래서 이 대패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깎았는데 오늘 숫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내가 자꾸 관장님 얼굴을 보는데 내가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를 다 먹이려면 아니 근데 바쁘실 분들이 이렇게 있나? 아 진주 분들은 공부도 안 하고 혼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얻어먹으려면 뭐라도 해야죠. 뭘 할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얻어먹으려면 뭐라도 해야죠. 잡으세요. 아, 여기만 잡으면 돼요. 이게 잘 안 깎여서 힘들어요. 저기 차는 관장님 내리세요. 예. 살 떨리네. 이게 이렇게 가면 향이 안 난다 했잖아 아까. 물을 3분 올려야. 차원이 선수들도 모든 게 힘이 세요. 이번에 넣으면 우리가 아마 힘들겠습니다. 개환 하나 이리 주세요. 백자재가 청아백자 정도 준비했습니다. 예? 청아백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재배치는 많이 안 비싼데 재배치는 오늘 사고 많이 심해지고 저쪽에서.